그렇겠습니다. 오늘은 군사작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사작전은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대가 적에 대해서 시행하는 조직적인 군사적 행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정 기관의 지하에 모든 예하부대들이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활동이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작전을 시행하는 것, execution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시에는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것, 즉 계획을 수립하는 것, 플래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군사작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휘관이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군사작전의 승패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사작전 계획을 잘 수립해두면 바로 전쟁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양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군사작전이 진행되면 예상치 않던 상황이 더욱 많이 생기고, 따라서 기존 계획은 대폭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작성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군인들이 가장 잘 쓰는 말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작전 계획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The first casualty of the war is the up plan. 그러니까 작전 계획은 평소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수립해 두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많은 것을 수정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이 항상 상황을 파악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요소가 MET 또는 MET-TC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사항의 앞글자를 따서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MET는 임무입니다. 임무는 내가 부여받은 임무, 또 추정해서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임무를 명확하게 재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분명하게 식별이 되고 혼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enemy, 적입니다. 적의 경우에는 적의 의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적의 능력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능력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T인데요. troops. 이건 우군 부대를 말합니다. 우리 부대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는 terrain and weather라고 그러는데요. 지형과 기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해야 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추가되는 것이 시간적 요소, 시간이 과연 급박하냐,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느냐, 이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간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것을 부수피해라고 그럽니다만, collateral damage, 그것이 발생을 하면 군사작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휘관과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및 토론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실시간에 공유함으로써 관련 요원 간에 정확하면서도 충분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과 관련해서 정보와 첩보가 있는데요. 정보는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첩보는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첩보가 입증을 거쳐서 정보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상황 파악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적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황 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쓸데없는 추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식의 유의하라, 이런 말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비자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촌하라의 첨하라는 어떤 서당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자를 가르치다가 바깥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첨하는 소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저거는 흰색 뿔을 가진 검은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열고 봅니다. 정말 검은소였고 뿔에 상처가 났는지 하얀 헝겊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이 첨한 선생이 훌륭한 걸로 생각하고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비자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첨하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추측했지만 그것은 어린이라도 문을 열고 내다보면 알 수 있는 평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소만 보면 흰색 뿔을 가진 검은 소를 알 수 있는데 굳이 고명한 지혜를 사용을 해서 신통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비자가 말하는 것은 첨하는 그렇게 어렵게 추측을 했지만 어린이가 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성과를 얻었을 뿐이다. 노력만 들이고 별 소용이 없는 거죠. 정보원을
충분히 배치해두고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앉아 추측하느라고 신경 쓰고 사실 그로부터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끝나면 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전 개념입니다. Concept of Oper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CONOP. 줄여서 미군들은 CONOP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부대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에서 세 번째 항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를 발표한 것을 작전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전 개념은 작전 참모가 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라고 합니다. Course of Ac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방책 중에서 최선의 방책을 선정해서 발전시킵니다. 최근 적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추정한 다음에 그에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그 방책을 선택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적이 다른 방책을 선택하면 우리가 진다면 그러한 접근 방법은 위험하고 잘못된 거죠. 군사작전은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은 적으로부터 지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작전계획도 승리를 지향하는 것보다 지지 않을 것을 지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책을 먼저 선정해 둔 다음에 적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으로 선정되는 1, 2, 3 방책을 선정해서 각각을 다 대입해 본 후에 적이 어떤 방책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방책을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문기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적으로부터 지지 않는 것이고 적이 실수하면 내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훌륭한 작전 계획 또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평소부터 어떻게 해야 미래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그러한 학습된 바가 작전 개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에서는 작전 참모를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작전 참모가 어떤 방향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대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 작전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방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대에서는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뭐 방안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북한산을 등산한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안을 거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방안별로 장단점을 비교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에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기 전에 방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방책의 장단점은 뭐고, 두 번째 방책의 장단점은 뭐고, 세 번째 방책은 장단점은 뭐고,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것이 장점이 크고 단점이 조금 적다. 또는 이것이 위험이 좀 적다.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방책이 선정이 되면 작전 계획을 작성하는데요. 작전 계획과 작전 명령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군사력을 운영하는 방향, 방법을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전 명령은 이 작전 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작전 계획은 작전 명령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 계획은 다 못 쓰게 된다고. 따라서 많은 부분을 수정해서 작전 명령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수정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질도 훨씬 높아질 수 있죠. 작전 명령은 5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 첫 번째는 상황을 기술합니다. 즉, 우군, 지형과 기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 파악을 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두 번째는 임무, 우리 부대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술하는 거죠. 여기에는 상급 부대로부터 부여받은 것도 있고 그러한 임무와 관련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추정해서 이 임무를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실시라고 그러는데 execution, 작전 개념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예하부대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협조 지시라는 항목으로 기술을 해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정 및 군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휘 및 통신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군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계획을 만들 때 이러한 항목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면 저는 빠진 일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상황을 기술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기술하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작전 개념, 즉 어떤 방향으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요소들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군수에 관한 부분, 행정 지원에 관한 부분을 기술하고, 다섯 번째는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명령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기술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에 기술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대부대로 갈수록 부록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계획 앞에는 많은 사항을 기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구를 만들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념계획은 부록이 없는 작전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작전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록이야말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재원, 실태가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참모들이 작전계획을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전계획을 만들었으면 작전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작전을 시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행연습입니다.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예행연습에 신물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리허설을 해두지 않으면, 사전에 준비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 때문에 큰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락 드릴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바위를 이용해서 마을을 표시하고 뭐 넝쿨 같은 것으로 강물을 표시하고 하는 등으로 주변에서 가능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전장을 작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각 부대 지휘관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이 단계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토론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작전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상급 지휘관들이 작전계획만 하달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전계획을 하달한 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준비 및 이행태세가 잘 갖춰지고 있는지를 계속 감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작전 시행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노력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작전은 육해공군, 군이 다른 부대들의 노력을 통합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통합작전은 민군 간 통합작전식으로 군과 민이 노력을 합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작전은 군이 다른 군대, 즉 미군과 한국군 또는 뭐 일본군이 함께 작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작전의 시행 과정에 있어서 특히 대부대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지휘관계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각 부대의 노력이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지휘는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작전 통제는 작전에 관한 사항만 따르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군사작전이 시행되는 동안에만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한미연합사령관한테 우리 한국군이 받게 되는 전술 통제는 뭐 부대 이동이라든지 어떤 작은 협조 사항을 서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은 다른 부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피지원은 지원받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 피지원은 안 해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리허설, 예행연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TV쇼나 공연은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행연습을 합니다. 군사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행연습을 합니다. 작전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군과 관련해서 교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리는 전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동 방향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일성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해 둔 겁니다. 그리고 검증성입니다. 그것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검증 방법은 뭐 전투가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실제 평시 훈련을 통해서라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리가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일되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사항을 교리로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잘못되면 전군이 잘못되잖아요. 특히 한국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정부대 지휘관이 자신이 지휘관이라면서 교리와 다르게 작전계획을 만들거나 작전계획을 적용하거나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독일 장군들이 매우 우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독일 장군 개개인이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독일 나름대로 교리를 잘 발전시키고 각 지휘관들이 교리를 충실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책자화한 것이 교범입니다. 따라서 군간부들은 교범을 항상
휴대하면서 참고해서 거기에 맞도록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범이 별로 애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군사작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전문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